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보통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김복동 OST입니다. 윤미래 씨, 가수 윤미래 씨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가 며칠 전에 한 번 또 별세를 하셔서 이제 생존자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올해 2월에 별세를 하셨죠. 지금 한일 관계 이 상황에서 또 개봉이 되는 거라서 우연치 않게 또 의미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기획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좀 사연이 많다고 합니다. 영화를 연출하신 송원근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가 지난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죠. 예, 5월에 전주국제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고 그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었는데 이 네. 영화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진짜 잘 그렇죠. 모르죠. 네, 네.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 근데 이 영화를 애초에 기획한 거는 요번에 뭐 일본 무역 사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이거를 기획하게 된 건 지난해 10월이었었고요. 그래요. 예,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암 투병 중에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자신의 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좀 두고두고 기억에 좀 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활동해오신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영화 제작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생이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1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실 때 계셨죠?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끝내 이제 영화가 제작되는 걸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온기가 남아 계실 때 할머니께 어쨌든 영화를 잘 완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 그래도 영화 때문에 계속 만나셨을 텐데 예. 이게 돌아가실 때 좀 심장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성훈근 감독도. 네, 저도 되게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굉장히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할머니하고의 그런 부분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네. 이 영화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쭉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성훈 PD도 원래는 다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꼭 영화 보시는 분들이 요 장면들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할머니의 활동 모습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미 많이 됐는데 사실 할머니가 92년도에 처음 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고백을 하시는데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고백을 했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영화상에서 처음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당시 할머니의 어떤 심정 같은 것을 좀 많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90살이 됐을 때의 과거의 당신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거를 세상에 알릴 때 할머니의 심정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영화가 초반에 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맞습니다. 세상에 고발을 하겠다라고 네네네. 마음 먹었을 때 육성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정의기억연대 지금 그 당시에 간사였습니다. 윤미향 네. 간사와 지금은 네, 대표죠. 네, 지금은 대표인데 예. 윤미향 간사와 할머니가 서로 답답해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게 윤미향 대표는 계속 물어보면서도 그래요? 네, 믿기지 않는다. 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쭉 전체 오디오 파일은. 예.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저도 좀 울컥울컥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아까 노래도 윤미래 씨가 참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재능 기부 형태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나레이션도 이 한지민 배우가 참여를 했고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된 겁니까? 저희하고는 없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제 한지민 씨는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행사를 같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기억의 터 1주년 행사에 참여한 영상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레이션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김복동 할머니와 인연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나레이션에 참여를 해주신 거고요. 윤미래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이 수요 집회에 보면 쭉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건 뭐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이라는 게 예. 왠지 할머니의 삶을 좀 뭔가 좀 할머니 지금까지 버텨온 어떤 힘 같은 게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바위처럼 같은 노래를 좀 구슬프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윤미래 씨가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신동윤 PD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했죠. 해가지고 그 엔딩곡 한 곡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바위처럼은 아니었고 새로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노래가 굉장히 뭐랄까요? 들으면은 진짜 눈물이 좀 나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 영화와 저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의도 자체가 할머니의 그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이렇게 토닥토닥 좀 안아주는 느낌의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게 그대로 좀 저는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이 이제 이 한일 간의 뭐 경제 갈등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경제 보복 요 상황이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혀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어시스트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독으로서는 좀 심정이 좀 다단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돼서 영화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는 면에서는 조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이 사안이 어쨌든 일본의 영화 내에서도 담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굉장히 적반하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라는 말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어쨌든 전화 통화로 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영화상에서 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뿌리는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 있으니까요.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에 그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는데 윤병세 장관이랑 그 하이치유재단 그 설립하셨던 강은희 전 장관, 그다음 하이치유재단 초대 이사장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교수도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 수익금이 난다면은 예. 이게 전부 다 위안부 관련된 피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요? 예, 그 저희가 수익금이 만약에 나면 저희 제작사인 뉴스타파로 돌아오는 거는 한 푼도 없고요. 네. 전액 다 그 위안부 활동 자금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정의기억연대에 그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활동했던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하고요. 절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관련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감독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할머니께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자신의 소녀 시절, 그다음에 처녀 시절, 그러니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순간을 가장 끔찍한 성노예로 살아오셨었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장 빛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 결국엔 우리 미래 세대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할머니께서 잃어버렸던 그 시절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얘기인데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로 봐야 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할머니께서 모든 할머니들이 피해 할머니들이 27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단 한 번도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역사 교육 이런 부분들 단 한 번도 이뤄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영화 김복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관람으로 이어지길 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화가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를 연출한 송원 감독과 얘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듣다만 영화 김복동에 들어간 윤미래 씨가 부른 꽃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복동 연출한 송원극 감독이었고요.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옵니다.